그런 운동하는 거 이제 헬스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운동하게 되면 근육을 키우긴 좀 힘들어요. 세 가지 기준을 진짜 확실히 아시면 제가 진짜 10년 이상 자충우돌 했던 시간을 여러분들은 아끼시는 거거든요. 요즘 운동하는데 운동 설정이 고민이에요. 운동 설정 그게 뭐예요? 뭐 분할 이런 거요. 어떤 게 더 나한테 맞나? 오늘 고민은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몸이 좋아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면 진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은 고민이거든요. 무슨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운동을 구성해야 되고 분할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꼭 해야 되는 엉덩이 운동, 등 운동 이런 영상들 조회수가 높은 거예요. 저도 중3 때부터 몸 만들려고 첫 웨이트를 시작하고 이제 10년 이상 운동을 했으니까 어떻게 운동을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진짜 막 논문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공부하고 유튜브 찾고 스스로한테 다 해보고 뭐 선수분들 찾아가서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유명 프로그램들도 거의 다 해봤고 뭐 진짜 유명한 선수들 루틴 꼭 해야 되는 운동들 그런 것도 당연히 다 해봤죠. 분할도 뭐 무분할부터 2분할, 3분할, 4, 5분할 하루에 2번 운동하는 거 당연히 다 해봤습니다. 지금도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걸까 당연히 고민하고 있고 계속 수정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어요. 약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인 거가 아마 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뭐가 효율적일까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아무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다 해보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운동 구성, 운동 설정에 대해서 가장 좋은 답을 좀 내려드리려고 해요. 운동에 답이 없다곤 하지만 물론 사람마다 운동 환경도 다르고 뭐 약점 부위도 다르고 또 원하는 몸도 다르니까 무조건 이 운동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동해라 말하는 건 당연히 약간 어렵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거 세 가지 기준은 진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기준을 진짜 확실히 아시면 제가 진짜 10년 이상 자충우돌 했던 시간을 여러분들은 아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기준 세 가지 꼭 명심하셔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좋은 몸을 만드시길 바래요. 첫 번째, 중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중량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가 제가 무조건 3대 운동 500 찍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저도 3대 운동 500 당연히 다 찍어봤고 이상도 해봤었는데 아무튼 운동 후 종목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무거운 중량을 운동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전면 어깨 운동을 한다 이렇게 프론트 레이즈를 하는 것보다는 프레스를 하는 거 왜냐면 프레스를 훨씬 더 무겁게 운동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보면 여자분들 엉덩이 키우려고 막 다리를 옆으로 들거나 벌리고 뒤로 이렇게 차는 그런 운동하는 거 이제 헬스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운동하게 되면 근육을 키우긴 좀 힘들어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근육은 많은 무게를 움직일수록 더 많이 커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근육들은 소화할 수 있는 운동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뭔 말인가 싶을 건데 우리가 잘 아는 거 살찌는 걸 한번 비유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살찌는 대회를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래가지고 한 1kg 찌울 때마다 1억씩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도 막 야채 먹고 곤약 먹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최대한 배 안 부르면서 고칼로리인 음식들만 먹을 거잖아요. 그래야 살이 빨리 찌니까 그래야 내가 1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할 거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양에 제한이 있는 것처럼 근육도 소화할 수 있는 운동량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정적인 양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고중량 운동을 해야 근육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야 살이 찌는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분들이 이렇게 다리 옆으로 들고 막 차고 이런 운동들을 하는 것보다는 데드리프트처럼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거가 엉덩이 키우는데 훨씬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큰 근육은 싫어. 탄탄한 몸이 좋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빡세게 근육을 키워보려고 노력해야 겨우 탄탄한 몸 원절이라도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잘자잘한 운동 해가지고 자잘한 근육 키워봤자 맨날 내가 상의 탈의하고 막 벗고 다닐 게 아니라면 사실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운동 종목 정할 때는 꼭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운동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프리웨이트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리웨이트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틀딱
소리 들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전 누구보다 머신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잠깐 되게 좋아했던 선수분한테 운동을 배우는데 그분이 머신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으로 머신 운동을 진짜 엄청 했어요. 지금이야 동네에 조금만 발품 팔면 좋은 머신 헬스장 많잖아요. 근데 과거엔 안 그랬거든요. 제가 머신을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좋은 머신 쓰려고 2, 30분씩 지하철 타고 차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궁금하긴 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좋나? 그래서 막 머신하고 프리웨이트 뭐가 더 효과적인지 이거를 막 논문을 찾고 구글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결론이 뭐냐? 지금 저는 사실 머신 운동은 좀 최소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다 해보니까 근육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근신경의 발달이기 때문이에요. 머신은 사실 내가 움직임을 만드는데 조절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정해진 대로 움직이면 되니까. 근데 프리웨이트는 움직임 하나하나를 내가 다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신경의 발달이 굉장히 빨라요. 이게 좀 상식적이긴 말이기도 한데 실제 연구에서도 이게 증명이 됐거든요. 프리웨이트하고 머신에서의 결정적 차이가 근신경의 동원, 쉽게 말하면 근신경을 얼만큼 많이 사용하느냐에 있어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선수들은 머신 엄청 많이 쓰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운동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미 근신경이 엄청 많이 발달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머신의 안정성을 가지고 좀 더 무겁게 운동하는 거가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은 프리웨이트 실력을 키우는 거가 근육을 만드는데 꽤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웨이트 실력 기르는 재미가 좀 쏠쏠해서 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머신 운동보다는 프리웨이트를 좀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를 너무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건 좀 분할에 대한 얘기인데 각 부위별로 주에 최소 2번은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사실 운동법 조금 찾아보신 분들은 주에 2번, 3번 빈도가 중요하단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이걸 바탕으로 조금 루틴을 예시를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가 뭐냐면 운동 직후에 48시간 정도 해당 부위에서 단백질 합성 신호를 보내요. 48시간이 지나면 단백질 합성 신호를 안 보낸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손상이 되고 그걸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를 치료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치료 시간이 48시간밖에 안 되고 사실 그것마저도 24시간 정도만 엄청 열심히 치료한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육은 이렇게 치료되는 과정에서 성장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내가 한 부위를 운동하면 그 부위는 48시간만 성장할 수 있고 이후로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뒤에 해당 부위를 다시 운동하는 거가 훨씬 낫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전에는 막 이분할이 엄청 유행했어요. 지금도 이분할은 엄청 효과적이기도 하거든요. 이분할이 뭐냐면 한 부위를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체, 하체, 상체, 하체 이런 식으로 등, 어깨, 팔, 가슴, 하체 이렇게 나눠가지고 등, 어깨, 팔, 가슴, 하체, 등, 어깨, 팔, 가슴, 하체 이렇게.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24시간에 이게 치료 효과가 몰빵돼 있으니까 매일 같은 부위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분할을 하는 거겠죠. 제 생각에 초보자분들은 무분할이나 이분할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중급자가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면 3분할이나 4분할이 좋다고 생각해요. 부족한 부위 같은 경우에는 주에 3번 운동하는 것도 추천하고 이렇게 하면 48시간에 치료되면 2분할이 최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 프리웨이트에서 강조한 내용이 뭐예요? 근신경의 발달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근육의 발달은 단순히 근육의 단백질 합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신경의 발달이 근육 발달에 되게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경은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근육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급자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근신경의 발달이 꽤 많이 돼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신경의 손상도 훨씬 많이 될 거고 그래서 근육의 회복에만 초점을 맞춰서 단순히 48시간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근신경의 회복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휴식 시간을 좀 더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에 5에서 6일씩 운동하는 이제 헬창 기준인 거고 보통은 주에 3번 운동 가는 것도 힘들어 하거든요. 자, 내가 만약에 주에 3번 운동 간다 그러면 무조건 무분할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종합하면 이렇게 되겠죠. 무분할로 운동하는 건데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프리웨이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각 부위당 많아야 2가지 아니면 1가지 운동만 하는 걸 추천하는 거예요. 부위당 1가지나 2가지 종목만 이야기하면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종목만 한 3, 4세트 해도 중급자 아니면 뭐 그 이상까지도 사실 80%까지는 채워져요.
80%까지는 내가 채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80%씩 주에 3번을 작살내 놓는 거가 좋다. 내가 100% 박살내고 주에 한 번 운동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압도적으로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주에 3번 운동하면서 너무 욕심부리는, 아니 사실 주에 3번 운동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선수를 목표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에 4번까지 운동을 간다라고 하면 저는 2분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프리웨이트 중심으로 부위당 뭐 한 2가지 종목 정도면 진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세부적인 사항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약점 부위를 주에 3번 운동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이거는 그런 개별적으로 변화는 조금씩 줄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3가지는 진짜 꼭 명심하시고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셔야 돼요. 이거를 큰 틀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큰 틀로 가는 거가 진짜 여러분들이 에너지하고 시간을 근비대 근성장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틀로 운동 프로그램이나 종목 구성하시라는 거.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영상 빨리 받아볼 수 있겠죠? 고마워요.